네, 이번 차시에는요, 지난 차시랑 비슷하게 진행되는 인지치료 정리할 거예요. 백의 인지치료. 역시 인지가 정서에, 정서가 행동에 미친다는 아론백. 이 백은 우울증 환자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우울증 환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앨리스는 비함적 신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역기능적 사고, 비함적 사고예요. 그러니까는 백의 개념에는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생각.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막 그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자동적 사고는 뭐냐?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쑥 떠오르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중립적인 사고가 있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 자동사고, 중립적 자동사고, 부정적 자동사고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부정적 자동사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자동사고로 인해서 왜 사람들이 인지삼재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이 보니까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 자동사고는 뭐냐? 자신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미래죠. 미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인지 삼재 세 가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비관적. 세상의 앞날에서 염세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래서 교재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순기능의 사고가 있고 역기능적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기능적 사고, 인지 기능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 역기능 인지사고예요. 그거는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 자동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발생하냐면 인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서가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백의 인지치료예요. 중요한 핵심은 백의 인지치료가 가장 많이 쓰는 인지행동적 상담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에서 중요한 거 인지오류의 유형이 중요해요. 흐름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인지오류에 관해서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논리적 오류라는 를 배웠었죠.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이런 거 할 때, 내담 행동 이해 과정할 때, 그죠? 논리적 오류 종류인데 그 같은 맥락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오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나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가지. 대표적으로 흑백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흑백 논리 죽어도 안 외워져. 그럼 다른 걸 하셔도 괜찮아요. 흑백 논리, 뭐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 선택적 추상, 의미 확대 혹은 축소, 혹은 과하, 일반화, 이런 거. 우리 무리하게 일반화하는 거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 그 인지 오류예요. 그래서 저는 4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자세하게 더 낫지만은, 흑백 논리는 뭐예요? 도 아님 뭐예요? 우리 문제가 되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너 청색이야? 난 백색이야. 1909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너 흑이야? 나 백이야.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외에 섞이는 것도 있잖아요. 해서 사건의 의미를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한다는 건 문제야. 그래서 너 성공했어? 아니, 그럼 실패했구나. 그죠? 너 나 미워하니? 아니, 그럼 사랑하는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본다라는 거. 사건을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 그러니까 기술할 때는 흑백 논리 이거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사건의 의미를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는 것.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한다는 거 정신적으로 거르는 거죠.
앞서서 그 REBT 할 때 김대리가 어떻게 해서 사소한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회사 생활 끝이다 라는 거죠. 잘한 건 다 걸러보고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택적 추상이에요. 상황이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특정한 정보 일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전체 맥락을 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선택적으로 추상하는 것, 정신적으로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죠. 나 몇몇 녀석들 때문에 이 세상 정말 살기 싫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사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자체에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 뭐 있어요? 한번 낙제 인생 끝장이다. 이런 거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일반화 혹은 과잉일반화는 긍정적인 거가 아니라 한두 번의 부정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시련을 주시옵니까? 라는 거죠. 왜 새는 꼭 내 차에만 응가를 하는 거야? 내 차에만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뭐 하나가 컵 하나 깨졌다.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먹어서 자, 오히려 액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재수 없을 거야. 재수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이 뭐다? 과일반화예요. 그거 외에 뭐 장점을 무시하거나 파국하거나 이름 붙이기, 명명하기 이런 것 등의 인지 오류가 있는데 제가 우리가 2차 실무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1차보다 더 범위도 좁게 단순한 공부라고요. 1차는 이렇게 이름 붙이기 명명하기라든가 뭐 제왕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서술에서 찾아내는데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조금 더 설명 때문에 길게 놨지만 우리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인지 치료 절차. REBT에서는 A, B, C, D, E 대입하는 것도 나왔어요. 여기서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이고 찾아내실 수 있죠? 무엇만 알면 선행사건, 빌리프, 신념, 결과, 논박, 효과, 필링까지. 그걸 알았는데 인지치료에서는 지금 무엇이 또 잘 출제가 되고 중요하게 보면 인지치료 절차입니다. 인지치료 절차. 제일 먼저 뭐예요? 인지가 정서예요. 정서가 행동이잖아요. 1단계. 자, 이렇게죠. 1단계.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여기다 한번 쓱 인지가 정서에 정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럼 무엇을 알아봐야 돼? 이 사람의 뭐 감정, 어떠한 감정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것과 연결된 뭐예요? 사고는 무엇이냐? 근데 이 사고가 제대로 된 사고냐?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 내담자의 사고를 한두 개의 문장으로 문장 정리? 그 다음에 제대로 되지 못한 사고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담자의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조사하도록 개입해 줘.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는 무엇일까? 조사하도록 개입. 그리고 나서 잘못됐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지? 라는 거 하니까는 과제를 부여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신념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이 REBT 말고 자동적으로 REBT 나왔네요. 인지치료의 절차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1단계 감정, 2단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정을 알아본 자. 자, 교재 통해서 보세요. 자, REBT 치료 절차.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체적 상황과 묻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 감정과 연결된 사고, 신념, 태도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 내담자의 사고를 한두 개의 문장을 요약 정리해요.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조사하도록 개입하는데 그렇게만 쓰세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의문문 형태로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3파법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물어보는 거지. 너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조사하도록 개입하는 거. 네가 그거 신념이 진실이야?
객관적 자료를 댈 수 있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진실인 줄 알아? 최악의 상태에서 그게 정말 그리 나쁜 거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서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아니네, 꼭 그건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고를 알았으면은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새로운 사고, 신념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베개 인지치료 절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료는 1차보다 더 간략하게 공부를 했어요. 핵심적인 거, 인지, 정서, 행동 다 중요해요. 잘못된 사고, 역기능을 하는 인지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지 오류에 대해 정리하고 인지 치료 절차 5단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 REBT와 연결해서 인지, 행동적 상담 봤어요. 자, 계속해서 볼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목할 수 있는 뭐예요?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행동주의. 행동주의 상담도 이 행동주의 상담 자체는 학습 이론으로부터 온 건 아시잖아요. 어떤 학습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 행동주의 상담은 학습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주의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관찰할 수 있는 행동, 행동주의자들, 관찰할 수 있는 인간 행동. 왜? 그것만이, 관찰 가능한 것만이 과학적이라는 거죠. 무식, 우리가 정신분석, 비과학적, 검증이 안 돼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행동주의 상담을 하는데, 이 행동주의 상담에서의 기본 과정은 뭐냐? 학습 이론의 기본 과정이에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학습된 거죠. 학습 이론에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은 다 학습된 것입니다. 학습, 다른 표현으로 조건화된 거죠. 이 조건화는 무엇에 의해서? 환경 자극에 의해서 결합된다는 거죠. 조건화됐다. 왜 이럴 수 있냐?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적 입장, 환경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 왜? 인간은 옳지도 않고 인간은 옳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환경 자극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행동은 뭐다? 조건화된 것이다. 학습된 것이다. 그러면 재조건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전제를 갖추니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학습은 재학습, 재조건을 통해서 변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주의자의 기본 과정이죠. 인간은 옳지도 나쁘지 않고 배치 상태에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환경이 어떤 자극을 준다면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환경 결정론적 입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조건화를 설명을 할 건데, 조건화됐다는 거는 누구의 조건화 있어요?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 옛날에 조건만사에서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스키너. 파블로프는 심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론의 기본을 제시했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행동주의자들 자체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질적인 차이는 없다.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실험을, 그렇죠? 근데 왜 고전 조건화냐? 스키너의 강화 이론,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화, 어퍼런트 컨디셔닝, 조작적, 작동적 조건화가 발표되면서 그 전에 조건 반사설은 뭐예요? 고전 조건화 되는 거죠. 조건화되지 재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 이론은 SR, 자극과 반응의 결합. 근데 유기체를 가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자꾸 찔러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서 S 이론이라고 했어요.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요? 먹이를 주면서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먹이와 다른 것을 결합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극을 주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불규칙 반응을 이끌어낸다면은 스키너는 어떻게 해요? 스키너 상자에 어떻게 쥐를 넣어요? 배고픈 쥐를 넣어요? 냅둬요? 자극을 안 줘요? 쥐가 이리저리 하다 탈출했을 때, 아까 뭔가 레버를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걸로 해서 조건화되느냐, 유기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반응한 거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은 같아요. 환경 자극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는다는 거죠. 일단 그 교재에 이제 행동주의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놔서 잘 설명했는데 일단 그거 볼 거예요. 행동주의 상담 박스 안에 본 거 싶으면 행동주의 학습이를 기본 과정 써놨어요. 행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본적 특성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행동은 수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정될 수 있고 이러한 수정은 무엇을 통해서? 재학습, 학습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대부분 행동은 뭐다? 학습된 것이다. 생득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배고플 때 우는 거 이런 것들 생득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이 대부분 행동은 학습된 것인데 행동을 형성하거나 형성된 행동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 자극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 그래서 행동과 환경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과정 3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랬는데 저는 교재 9가지나 제시해놨어요. 얼마나 9가지 다 정리하지 마세요. 3가지만. 그럼 딱 3가지만 선생님, 교수님 3가지만 써놓지요. 책은 왜냐면 그거 말고 또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더 쓸 수 있으면. 그래서 딱 노트 정리는 그래서 어떻게 3가지만 갖고 계시면 되죠. 인간은 옳지도 나쁘지도 않게 이 땅에 태어났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다 백지처럼 태어났다. 인간은 환경 자극에 대해 반응한 유기체이다. 그럼 인간 행동은 학습됐다는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형성된다는 거죠. 동일한 자극이 됐다 동일한 행동이 나오진 않아요. 유전적 요인이지만은 유전 요인만큼 행동이 형성되지 않죠. 환경과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인데 이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학습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행동으로 학습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인간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강화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스키너가 얘기한 조작 조건은 유기체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강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행동이 제거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은 선행 사건에 의해서 예측된다 안 된다. 선행 조건에 대해서 예측된다 안 된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극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런 행동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또 이런 자극을 주면 이런 행동이 나올 것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식은 관심 둬요? 왜요? 의식은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행동만이 과학적인 자료가 된다. 인간 행동 학습된 것이고 학습 조건 변화에 따라 당연히 수정 가능해요. 내담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습이나 재학습의 경험이에요. 결국은 학습, 환경, 성과, 악 이거 갖고서는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파블로프의 고전주 조건에 입각해서 스키너의 조작주 조건에 입각해서 많은 이론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1차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2차 쓰는 거 실무적인 거는 그걸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인간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그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담자, 이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한번 볼 거예요. 1차 교재도 있었는데 의사결정 내리지 못한 내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냐, 일단 그 유형부터 볼 거예요. 우유부단, 제가 우유 없다 그랬어요. 우유 없다. 저랑 같이 1차를 공부하시면 우유 없다. 왜 우유 없냐, 뭐가 없냐, 결정을 잘 못하는 내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내담자 유형을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잘 결정하지 못해요. 이런 유형이 있고요. 아니에요. 우유부단이 아니라 그냥 결단력이 없어요. 그 소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의사결정하지 못한 내담자, 우유부단해서. 아니면은 무결단성.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가 없냐? 우유 없다고 해서 정보가 없어요. 정보 없어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얘는 정보는 있다라는 거죠. 우유 없다. 우유 있다 보다는 우유 없다죠. 우유부단형은 왜 결정을 우유부단이 뭔지는 알죠? 아시죠? 우유부단은 잘 결정을 못 어떡하지? 왜요? 몰라서 그래요. 정보 없다. 우유 없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거는 학습적인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정보가 없으면 결정하지 못하는 건 많이 있어요. 정보가 없어 잘못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 메뉴 막 하고 다양한 메뉴 있는데 결정을 못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쁜 이름을 결정할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정보가 없는 내담자한테 어떻게 정보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유부단형 정보가 부족했어요. 학습 적응 기회가 부족했으니까 불안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 어떻게 정보를 주면 되죠. 아니까 결정할 수 있어요. 우유 없다요. 우유 없다. 뭐가 없냐? 정보 없다. 우유 없다. 뭐가 없어요. 정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보가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결정을 못해요. 근데 정보만 계속 줘요? 숨차요. 정보에 치일 거예요.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불안 때문에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를 상담의 목표로 세워야겠죠. 그래서 직업 그 상담이 끝났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무결단성의 문제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형과 무결단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무결단성은 정보가 있음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할 때 불안해서 결정을 내지 못해요. 학습적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사회적 그러니까 어떤 압력, 갈등으로 해서 불안을 느끼는 내담자. 그것을 갖다 해소할 수 도와줘야겠죠. 무결단성입니다. 자, 행동 수정한데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인데 고전적 조건화는 내담자한테 어떤 자극을 줘서 그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건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유기체가 능동적으로 행동한 후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양성하기도 하고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강화예요. 그러면은 행동 수정 강화란 무엇이냐? 강화라는 건 뭐예요? 잘했어요. 또 그렇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원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강화죠. 원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이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강화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강화 자체는 좋은 거, 벌하고 강화는 다르죠. 강화는 잘했어요. 또 그렇게 합시다. 라는 거. 원하는 행동. 또 했으면 좋겠는 행동이에요. 어떤 보상을 주면서 그 행동을 계속 양성시키고자 하는 거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 공부하는 선생님들 이거 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요. 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주면서 하는 강화야, 뭔가를 제거하면서 강화하는 거야. 부적인 거를 통해서 강화를 하는 거, 정적인 걸 통해서 강화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선호물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혐오물을 빼앗아 오면서 강화를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적 강화는 유쾌한 것, 선호한 것을 제공해서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부적 강화는 혐오스러운 것을 빼주면서 혐오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둘 다 내담자가 받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정적 강화라는 거 어떤 거예요? 뭐 받고 싶으세요? 지금 아마 자격증일 거예요. 아주 지금은 자격증.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겠죠. 가장 큰 건 저랑 만났을 이 순간에 보면은 그냥 자격증이 최고겠죠. 부적 강화는 뭐냐면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좋죠.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 꾸중이라 그런 거 받기 싫죠. 뭐예요? 그 운전벨트
운전벨트가 아니라 안전벨트죠. 안전벨트 안 맸을 때 띠링띠링 한다든가 엄마의 잔소리라든가 아유 숙제하기 싫은데 왜 숙제가 선생님 잔소리 듣기 싫어 무서워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강화 계획도 중요하죠. 강화 계획 리인포스먼트 스케줄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강화라는 건 행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행동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계속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정이냐 변동이냐 변동이냐 이렇게 강화 스케줄을 찬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하느냐 시간을 변하느냐 비율을 횟수를 정하느냐 횟수를 그때 달리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강화 계획이에요. 부분 강화죠. 고정 간격 강화 대표적인 월급, 변동 간격 낚시라 그랬어요. 고정 비율 보너스가 되겠죠. 변동 비율은 뭐예요? 와 로또다 이런 것이 변동 비율이에요. 그래서 강화 효과가 가장 유지되는 건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순으로 유지가 됩니다. 2차 시 행동주의에 관해서 기본적인 거 있어요. 파블로프 이론, 스키너에서는 다시 깊게 탐구하지 않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화되는 거 중요한 기법들을 다음 차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